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계속 가겠다, 이런 입장을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사퇴의 변에서 밝혔는데, 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본인이 너무 말하자면 전국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분간은 상당히 자맹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특히나 대통령과의 대립각이라는 것이 마치 의도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른바 대권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가 무리수를 빚다가 쫓겨났다. 이러한 쉽게 해서 그러한 이미지를 확대된다면 본인이 특히 지역구가 대구 동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초점에서 좀 벗어나서 아마 상당 부분은 자맹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당내 여건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특히나 이번에 아마 박 대통령의 6.25 발언으로 완전히 사실 유승민 대표를 찍어낸 결과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예. 앞으로 공천을 앞두고 상당한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 청와대가? 예, 친박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비박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나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약간은 어정쩡한 행보를 했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비박의 하나의 예비적 중심 하나의 대표성을 지니는 이런 주자로 아마 많은 또 의원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앞으로도 본인의 행보는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내 개혁 세력이라는 게 늘 존재해 왔잖아요. 옛날 한나라당에도 남원정이라고 해서 개혁 세력들이 있었고, 네. 지금 새누리당에도 개혁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개혁 세력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소장개혁파, 지금은 아침설이라고는 있지만 사실 과거에 미래연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누리당의 과거 계보에서의 초재선의 목소리 큰 개혁 성향 의원들보다는 조금은 지금 많이 목소리가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예. 어쨌거나 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비박 중에서도 그런 개혁 세력들은 아마 사활적으로 특히나 노선의 문제까지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의 외연을 확장시킨다라는 이른바 조금 다른 색깔을 들고 왔던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인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이남희 차장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이 야당 비노와의 전략적 연대 가능, 바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사실 친분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친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고 굉장히 거의 처음으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내대표 경선 나갈 때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같이 나가고 싶다. 그렇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원내대표 하고 싶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예.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 이완구 당시 이제 원내대표, 그러니까 전 총리가 원내대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나가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그럼 내가 다음번에 유승민 원내대표랑 같이 할까? 한번 출마를 좀 밀어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정말 새누리당에 몇 안 되는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김한길 전 대표와도 몇 달 전에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왔고요. 야당 인사들은 주로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어떤 사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오히려 우리 집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중도층을 가져갈 수 있는 위협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비노 측과 비박계가 손잡고 당을 만들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상상,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조금은 이른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의 위기가 오고 대통령의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다시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전상철 차장. 네. 지금 이분 지역이 대구 동을입니다. 대구 네. 동을.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인데 사선 가능할 건지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또 사선이 안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TK에서 새누리당
대통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공천을 받기가 이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운 상태에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현재 가장 관심사인데 이 지역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의 여러 지역구 중에 지금 동구 갑이 있고요. 예. 유성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초선 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동구 을에서 3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유력한 후보로 대구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인데 예. 과거에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지금 이제 권영진 시장이 있었지만 한테 졌죠. 아슬아슬하게 져서 경선 2위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워낙 이 마당발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구청장에서 이제 두 지역구가 있습니다. 동구갑과 동구을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전부 다 관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구갑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구을로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동구을로 나갈 경우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한판 경선이 불가피해졌는데 과연 지금 현재 정치적 입지를 가진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연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겨뤄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아직까지는 평판이나 이름 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앞서지만 혹시나 이 친박의 어떤 박심을 등에 업고 나온 이재만 청장이 나올 경우에 예.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될 텐데 청와대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을 줘서 대항마를 붙여볼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누군가는. 자, 이 부분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와 중간 이름이 하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좀 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저항적인지, 엘리트 의식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버틴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서 박사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성격이 보면 다 엘리트주의예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비굴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거 엘리트들이 잘 못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고 비굴하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버티는 거는 어떤 정치적 손익계산이라든가 자기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유불리 이거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매우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도 엘리트 출신이라 그런지 엘리트가 엘리트를 이해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KDI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을 때 KDI가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 그 연구 기관인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보고서를 내질 않았다고 그래요. 과거에도 뭐 굉장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 연구원 시절에 쓰는 보고서는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관료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KDI에 같이 있었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쉽게 해서 그 정부에서 주문 생산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 그 대개는 요청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주는데 도저히 방향이 예측이 안 돼서 그 실제로 맡기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그 예를 많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글쎄 엘리트라 그래서 저는 다 저렇게 유승민 의원처럼 다 저렇게 까칠한 그리고 자신의 그 주관을 많이 내세우는 이른바 엘리트주의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것은 꼭 엘리트라서기보다는 하나의 그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본인의 이 타고난 성품이다. 예, 타고난 성품이고 예. 또 그것을 하나의 하나의 또 유지돼야 될 본인은 것이 필요한 자신의 하나의 그 또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나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엘리트인 박성훈 논설위원이 해설을 해줬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예. 자,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권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나 집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대를 되게 잘못 고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으로 그냥 뛰어난 사람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더 센 사람이야. 내공이 더 깊은 사람이야. 내가 뭐 끌어줘도 뭐 나보다 센 사람한테 꿀른 건데 이거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 근데 오로지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위력 앞에 자기가 꿇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굴욕감을 엘리트들은 감당을 못해요. 저는 그런 인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다. 저분은 참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자, 지금 대권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정책 계산이 깔린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을 하는데 네. 실제 이 대권 선언, 대권 도전 가능성 네. 얼마나 높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유시민 전 장관은 엘리트가 엘리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초선 의원도 있잖아요. 배지 하나 달면 다 머릿속에 대통령까지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자기가 몇만 표 얻어서 국민의 대표기관 된 사람 치고 대통령의 머릿속에 전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연히 큰 꿈이 마음속에 있죠. 다만 어떤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가야 될 것은 많은 부분의 리더십이라는 것. 그 속에는 다른 의견을 어떻게 절충시켜 나가고 또 본인이 물러설 때와 나갈 때, 양보할 때와 투쟁할 때를 정확히 아는 이러한 어떤 모습인데 현재까지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설익은 뭔가 원석은 뭔가 남다른 뭔가 색깔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다듬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이런 느낌을 주었다. 예. 다만 인지도는 높아졌다. 이것이 인지도는 이번에 높아졌다. 유승민 의원의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유시민 전 장관과 같이 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별 생각이 없고 집착이 없는 분이 사실 한나라, 우리나라 그 보수당의 그 원내대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본인의 소신도 있겠지만 욕망도 있고 본인 말대로 꿈도 있었겠죠. 다만 이분과 관련해서 현 사태에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도 아니고 석사, 박사 이런 걸 뽑는 기준이 아닙니다. 좀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의혹 의견을 통합해서 이를 타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진정 현재 그 의원께서 만약에 엘리트 의식을 갖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라면 정치인에서 살아남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다 하면 좀 더 유연성, 타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야당과는 여러 가지 협상 또 타협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수그려야 될지 또 언제 자기 주장을 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간다면 뭐 대권 주자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